안녕하세요. 에이지 미래전략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020년 아시아나항공 균등감자 이슈 분석 및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살펴볼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 결정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차등 감자가 아니라 균등 감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가 유가증권시장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기준, 자본 잠식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자 전후의 재무 상태표 분석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는 균등 감자와 차등 감자 전후의 지분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회사 측에서는 첫째,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채권은행의 지원만으로는 자본 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연내 자본 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계약 및 신용 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라는 이 부분이 과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정당한가라는 부분과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분도 어떤 주주를 위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 왜 지금 시점에서 차등 감자가 아니라 균등 감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첫째, 대주주 지분은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2019년 4월입니다. 두 번째로 2019년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종결을 앞둔 M&A가 코로나19로 무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 부실은 2019년 4월 이전부터 누적되었던 것으로 원칙적으로 2019년 4월에 감자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이후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현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채권단이 일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등 감자를 통한 결손 보전에 있어서 전 경영진, 현재의 1, 2대 주주와 현 경영진 채권단은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인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다 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닌가요? 아니면 M&A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회사 정상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본인은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적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더 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번에 자본 잠식을 이유로 해서 감자를 진행하는데 과연 언론과 회사가 주장하듯이 자본 잠식에 필요한 요건에 이번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기준을 보면 관리 지정은 자본 잠식에 한해서 최근 사업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었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되었을 경우 상장 폐지 기준이 됩니다. 상장 폐지의 또 다른 부분은 최근 사업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본 잠식의 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개별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연결 재무상태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에서 나와 있는 회사가
자본 잠식률이 56.28%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20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 개별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잠식률이 56.28%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49.78%입니다. 아직 50%가 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잠식이 많이 되어야지만 감자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언론은 이 내용을 검증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지 않았는가 본인은 판단을 해봅니다. 감자 전후의 재무상태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부채 총액이 11조 5,459억 원입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부채 비율은 2,366%입니다. 자본 총계가 4,880억입니다. 이번에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은 1조 1,162억 원에서 3,721억 원으로 7,441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재무상태표와 연결 재무상태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 잉여금, 곧 결손금 보존을 하고 난 다음에 감자 후 자본 잉여금은 개별 재무상태표가 943억 원, 연결 재무상태표가 1,468억 원으로 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손금 보존을 하고 난 다음에 자본 잠식률을 살펴보면 감자 후에 개별 재무상태표에는 마이너스 23.75%, 감자 후에 연결 재무상태표 자본 잠식률은 마이너스 50.63%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단순하게 자본 잠식률만 따져가지고는 이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현재 감자 전에도 2,366%이고 감자 후에도 2,366%의 개별 재무상태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 비율이 2,2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내용은 신용평가 등급 변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고 있는 사채의 경우는 1000% 이상이 되었을 때 조기 상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부채 비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00% 유지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자본 보충이 필요합니다. 개별 상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666억 원, 연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236억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회사는 자본 감소에 대한 감자 주식에 대한 부분만 공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증자의 대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회사가 감자에 대해서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감자는 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의를 하게 되겠지만 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정상화 방안 순서는 책임 경영을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먼저 1단계에서는 채권단 채권의 출자 전환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2단계로 가서 차등 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의 차등 감자는 반드시 1대, 2대 주주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또한 성사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건너뛰어서 3단계로 바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3단계가 바로 균등감자인 것입니다. 채권단과 1, 2대 주주에게 유리하며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것이 균등감자입니다. 상법에 따라 결손의 보존을 위한 자본의 감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단도 또한 1대, 2대 주주들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차등 감자를 배제하고 균등 감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균등 감자를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균등 감자를 하지 않고 차등 감자를 하게 된다면 과연 1대 주주만 차등 감자를 하고 2대 주주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차등 감자를 시행하게 된다면 1대 주주는 많은 비율의 100대 1 정도의 차등 비율로 감자를 해야 될 것이며 2대 주주 또한 3대 1이 아닌 10대 1의 차등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당연히 소액 주주는 3대 1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균등 감자가 아니라 차등 감자를 실시해서 1대 주주와 박삼구 전 회장의 주식을 100대 1 그리고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을 10대 1의 비율로 감자를 하게 된다면 감자 후에 주주 가치는 1대 주주 지분은 1.48%, 2대 주주는 5.29%,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액 주주인 개인들이 갖고 있는 93.23%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책임 경영에는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균등 감자를 시행하게 된다면 현재 비율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지 주식수는 줄일 수 있어도 비율은 1대 주주의 30.77%, 2대 주주의 11.02%, 기타 주주의 58.21%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왜 균등 감자에 대해서 금호석유화학이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 감자 시 주주의 선택에 따라서 이 내용 또한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환으로 보았을 때는 금호산업이 반대를 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반대 시에 거의 부결이 확실시 될 수 있습니다. 이안으로는 금호산업은 찬성을 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소액 주주의 지분 19.76%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 부결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 석유, 화학이 균등 감자에서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대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삼안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불리한 균등 감자에서 가장 불리한 소액 주주의 41.80% 이상이 반대 시 부결될 수 있는 삼안에 대해서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호산업의 찬성과 금호석유화학이 찬성 시 42.79%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소액 주주들이 단합을 해서 부결시킬 수 있다라고는 거의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을 보면 균등 감자 후 증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은 현재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실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이 사안인 균등 감자 후 증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